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문학 향가 서동요 첫 번째 작품 서동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서동요. 네, 마 캐는 아이 이야기죠. 선화공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보시죠. 자, 본문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짓이 얼어두고 맛둥방을 밤에 몰 안고 가다. 물론 기록은 향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양주동 선생님께서 해독하신 양주동 해독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현대어로 해석하는 것 바로 옆에 있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 맞동 그러니까 막히는 아이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말이죠. 작품 내용상으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쵸? 남 그짓이 남 몰래라는 뜻이고요. 남 그짓이가 남 몰래라는 뜻 옆에 그냥 해석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쵸? 그짓이 얼어두다 얼어두다 이게 사실은 선화공주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어린 여성 그쵸? 젊은 처녀인 선화공주가 남자와 남몰래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남자와 얼다 그러니까 정을 통한다라는 말 자체 그쵸 하룻밤을 보낸다 밤을 보낸다라는 말이고요 그쵸 정을 통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그쵸 그런데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공주인데 누구랑 맛둥방 말을 파는 소녀입니다. 말을 파는 소녀 말을 파는 소년입니다. 이게 바로 서동이죠. 서동. 마서자입니다. 네. 한자가 마서자고요.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사실 이게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네. 없는 내용이죠. 선화공주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 어려운 말로는 참소인데요. 쉬운 말로는 모함이라고 하죠. 모함. 네.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모함이 있었느냐? 네, 배경설화를 잠깐 알고 가야 됩니다. 네, 향가는요 배경설화와 고대 가요들 고전과 향가는요 아직 배경설화와 시가 분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배경설화를 알아야 됩니다. 배경설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백제 30대 무왕 이름은 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쵸? 무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과부였다고 합니다. 과부인 어머니와 연못의 용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남방계 신화의 대표적인 야레자 신화지요. 그쵸? 연못에서 밤에 용이 올라온다던가 지렁이가 올라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신화의 한 가지 속성, 이야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을 캐면서 생활했답니다. 용이 와서 어머니에게서 그쵸? 서동이라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없어졌겠죠. 같이 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애를 키우니까 부유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동이라고 불렸고요. 서동, 말을 캐는 아이. 해서 서동이라고 불렸고요. 그는 백제 사람인데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경주로 들어가서 한번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선화공주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아주 강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을 자기가 캔 말을 깎아주면서 먹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널리 퍼져서 그 노래가 경주에 널리 퍼져서 대궐까지 전해지자 진평왕은 공주를 귀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선화공주를 맞이하고 동행했고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동은 공주를 통해 자신의 말을 캐던 뒷산에 큰 금무더기가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금으로 인심을 얻어 뒷날에 백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 이 금무더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는데요. 선화공주가 집에서 쫓겨날 때 궁궐에서 쫓겨날 때 어머니가 폐물을 이렇게 좀 싸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서동의 집에 왔는데 서동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폐물을 이제 꺼내서 팔려고 그랬는데
서동이 보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 금이라는 귀한 건데 이거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제가 캐던 곳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봅시다 하고 가봤더니 진짜로 금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내죠?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도승이 갑자기 우연히 도승이 나타난 거죠. 그 도승이 내가 보내주겠소 하고 거기다가 편지를 쓰시오 하고 그래서 편지에 아버님 저는 소녀 선화공주이며 남편인 서동이와 함께 이 금을 보내옵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저리 쓴 거죠. 그래서 그 금덩이 위에다가 편지를 보내놓고 도승이 그 금을 도수를 부려서 그쵸 왕한테 보낸 거죠. 신라 진평왕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진평왕이 선화공주를 다시 불러라 해서 이제 선화공주와 서동을 이제 키워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심을 얻고 그러면서 백제의 왕이 됐다.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냐? 물론 아니겠죠.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떤 그냥 신화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서동에 대한 배경설화이고요.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은 이 작품은 그쵸 여러 가지로 뭐 해석될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없고요. 그냥 문학적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갈래가요 사구체 향가라는 것입니다. 네. 갈래가요 사구체 향가. 4줄짜리 향가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성격 참묘. 참묘가요 한자가 조금 달라요. 생긴 게요. 그런데 하나는 똑같은 참이라는 건데 하나는 모함한다. 아까 참소한다라고 했잖아요. 모함하는 노래고 또 하나는 미리 이루어질 내용을 먼저 얘기한다 해서 예언하는 노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참이라는 발음에 서로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라는 거에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모함하는 노래이면서 예언하는 노래인 거죠. 거기에 민요입니다. 민요. 백성들이 불렀으니까 민요인 거죠. 그 다음에 동요라는 거죠. 내용은 전혀 동요적이지 않은데 여기 배경소라에 보면 아이들이 불렀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불렀다고 동요라고 하는 거죠. 주제는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이고요. 또 선화공주에 대한 연모의 정,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표현은요 중요한 건데요. 서동이 자신의 소망을 선화공주가 실제 행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주객전도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객전도된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강한 소망의 표현.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먼저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공부를 잘할 것이야. 나는 대학생이 될 것이야. 혹은 나는 합격할 거야. 아니라 나는 대학생이야. 나는 합격생이야. 이렇게 미리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전하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향가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 2번째 민요가 사구체 향가로 정착된 노래. 접착처럼 보이는데요. 정착한 노래입니다. 정착한 노래. 사구체 향가로 민요가. 그렇죠. 민요가. 그다음에 향가 중 유일한 동요라는 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가 서동요 가끔 자주 선택지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일 1문학. 1일 1강 하지 마시고요. 1일 1문학 합시다. 감사합니다.